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로 오늘은 16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평소와 같이 PPT 보면서 을목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간론 을목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가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신월, 유월, 술월, 월별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어울리는가에 대해서 신월, 금이 강함으로 화가 있어서 금을 억제해야 한다. 신유술월 자체는 전부 다 금기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을목은 약한 을목이 금의 상처를 입을 수 있죠.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 화에 의해서 억제가 되어야 이 을목을 베거나 상처 입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있어서 금을 억제해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임수가 있으면 기토로 물을 억제하지 못하는 혼탁하게 한다. 기와, 제가 늘상 말하는 것은 기와 임은 항상 탁임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탁임이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항상 어렵다, 힘들다, 대체로 뭐든지 잘 안되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말을 하기 때문에 물이 넘쳐 흐를 때, 그 다음에 기토로서 억제하지 못한다, 이런 말의 설명이 되겠고요. 병화가 있으면은 부귀하며 지지에 목이 성하면 권력을 질 수 있다. 분명히 병화가 있어서 금의 기운을 억제해야 되고 목까지 있다면은 그 목이 을목의 기세를 도와줄 것이니 권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을목한테 금 같은 경우는 관을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을 말하다 보니 이 을목의 금과 관은 어느 정도 조화로워야 되는데 금이 너무 세거나 그래서 병화로서 화로서 작용을 약하게 만들고 다듬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와 기토가 있고 병화가 없으면 능력은 있대 운이 안 따라오며 개가 없으면 인생이 고달프다. 을목 같은 경우는 약한 목입니다. 그러다 을목이 많지 않으면은 임이라고 하는 물은 너무 강한 물이 되겠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이 와서 을목을 키워줘야 되고 또 물이 넘칠 수가 있으니 기토라고 하는 것들도 개수에 흘러 넘치는 것도 막아주는 역할도 해야 되고요. 근데 병화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신유술월은 가을에 금기가 강하기 때문에 화 기세가 꼭 필요하더라, 이런 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경진시생이면은 을경합합금이 되므로 대부기격이다. 이거는 이제 좀 외격 중에 내격과 외격이 있다 그랬죠. 좀 특수한 격국 중에 을경합합금이 있습니다. 을목과 경금이 천간에서 합을 하고요. 월지에 등령을 하게 되면은 을경합합금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을경합합금은 금의 기세가 강해지는데 이럴 때 화와 금이 있으면은 이럴 때는 아주 흉하게 됩니다. 대흉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을경합합금은 금이 강한 기세인데 이걸 따르거나 설계하는 걸 역할을 해야 됩니다. 토가 와서 이 금의 기세를 종하거나 이 금의 기세를 빼는 수의 운이 와줘야지 화가 와서 이 을경합합금의 기세를 꺾으면은 이럴 때는 대흉하게 되는데 이럴 때 경진시에 태어나면은 대부격인데 단 화가 없어야 된다. 병정화가 이럴 때는 있으면은 흉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되겠고요. 금이 왕하니 병화로서 금을 억제해야 제격이다. 을경합합금인 경우에만 제외하고 금의 기세로 종화해야 되는 종격인 경우에도 화기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았었을 때는 이 병정화로 금의 기세를 제어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기, 충, 미의 토로서 음목의 뿌리를 배양하여야 더욱 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항상 금의 기세가 강해지니 을목의 뿌리가 상할 수가 있습니다. 6월이다 신월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토의 기세로서 금의 뿌리를 잘 제어를 해야 되고 때로는 재금하거나 매금의 상태를 만들어줘야 뿌리가 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의 설명일 것 같죠. 개투하고 병화가 암장하며 경금이 약하면 개수를 사용함으로써 기토를 쓰지 않는다. 개수가 투가 됐는데 병화가 장간에 지장간에 숨어있는 경우에서 경금이 약하면은 개수를 사용하여 하는데 용개라고 표현을 하죠. 개수를 사용하는데 기토를 쓰지 않는다. 신월은
을목의 정관입니다. 근데 어떻게 상관 병화를 보서 기쁘게 하겠습니까? 요거는 그래서 조금 한번 살펴봐야 되긴 하는데 장관의 암장이 있는 것까지는 뭐 상관없겠지만은 을목의 경금이 을목의 금이 강하게 있는데 병화관은 조금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상관의 작용은 경금의 정관을 상하게 할 것이니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여기긴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금이 왕할 때 화로서 제어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을목한테 신월은 정관입니다. 이 정관을 병화가 강하게 제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될 때는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두 글자만 을목과 신금과 병화와 기질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의 조화까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설명일 것 같습니다. 금이 태왕하면 제하야 이롭겠으나 일반적으로 정관이 개수로 관인상생을 이루는 것이 상격이다. 항상 말합니다. 금이 남자한테는 요즘엔 남자 여자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죠. 관인상생격, 관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인수까지 있어서 관인상생격의 기세를 이루는데 그것이 상격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화가 없고 개수가 있다면 무병유개하면 문필 작가 글 쓰는 일로서 활동하게 될 것이다. 병화는 재주를 말하는데 개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인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인수가 있으면 글 쓰고 작가하고 이런 것들로 괜찮다. 그래서 병화가 있으면 아주 재주가 있어서 그 재주로 인해서 뭐 활발하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데 병화가 없다가 보니 개수로서 인수로서만 작용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래서 을목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 성격은 분명히 단정하고 어른을 존경하며 질서를 존중하는 예의 바른 사람이다. 그래서 명예를 존중하죠. 특히 정관의 기세가 있기 때문에 정관격이 될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고요. 자비심도 있고 그 다음에 인품도 순정적이다. 건강은 과로에는 견디지 못하는 체질이지만 큰 병은 없을 것이다. 아무래도 이제 을목이 금의 계절에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금이 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체질이 좀 신약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몸이 튼튼하다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이겠지요. 가운, 격이 귀를 이루면 여러 대를 두고 부귀하였던 명문 출생이다. 아마 정관격이 될 것 같죠. 그래서 형충하거나 월일이 충하게 되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을목이 신월에 태어나면은 좋은 집안에서 좋게 자라나거나 이런 어떤 귀격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됩니다. 부부간에는 남자는 현모양처를 만나고 여명은 온우독실하며 수려한 부군을 만나게 될 것이다. 정관격이니까 남자도 심성이 잡스럽지 않고요. 여자도 정관격의 기세를 이루면 좋은 직업과 좋은 남편과 인연이 된다. 이런 말의 설명이죠. 직업으로서는 깎고 다듬는 직업과 인연이 있다. 아무래도 이제 정관격이다 보니 관과 인연이 많고요. 공무원이라든가 화공, 약품, 교통, 채신 이런 거와도 연관이 있겠다. 이런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월에 대한 설명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관인이 이 정관격의 기세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걸 잘 억제해야 되는데 너무 강하지 않게, 너무 금의 기세가 강해서 을목의 뿌리가 상처 입지 않게 토와 때로는 개수의 역할도 좀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임은 조금 살펴봅니다. 임은 기라고 하는 토의 역할에 문제가 이루기 때문에 이 조합은 좀 살펴봐야 되고, 또 신월이라고 하는 것이 이 병화 상관의 기세와 또 조화로움도 어떻게 이루는가도 사주 8글자를 잘 살펴보면서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6월 보겠습니다. 6월은 신금 7살이 강하여 목을 약하게 한다. 신월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6월의 작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7살이 목을 약하게 한다, 이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무가 개를 막으면 자수성가하며, 무기합이죠. 개수가 을목을 잘 조화롭게 해주려고 하는데 무가 이 넘치는 개수를 합하며, 그래서 무기가 많으면 빈천한 생활을 한다. 아무래도 이 개라고 하는 건 을목한테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는데 무기라고 하는 토의 기세가 너무 많아버리면은 이 개가 작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빈천한 생활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병이 있고 개가 없으면은 중상류의 생활은 하나,
개가 있고 병이 없으면은 평범한 월급쟁이에 부족하다. 병이 있고 개가 없으면은 중상류의 생활을 합니다. 근데 개가 없다는 의미의 뜻은 뭐 아무 인수의 작용, 그 다음에 병이 없다는 말은 병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재주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상류의 생활을 하나 개가 있고 병이 없으면 평범한 월급쟁이에 부족하다. 상생의 작용을 해서 좀 월급쟁이 기질, 재주보다는 어느 조직이라는 틀 안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말의 설명입니다. 병개가 모두 지지에 강하면 그릇이 크다 할 수는 없겠다. 그래서 아무래도 개수가 지지에 강하게 있으면은 병이 천간에 투간하게 된다. 이럴 때는 뭐라 그래야 될까? 울목과 병화의 작용은 아주 활발한 행동력 이런 것들을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럴 때 잘 투간하게 될 경우에는 뭐라 그래야 될까? 목화통명의 작용도 하긴 합니다만은 그것도 뭐 다른 사주의 글자를 좀 살펴보기는 해야 됩니다. 금이 다면 병화가 금을 재련하여야 하며 개수가 있으면 부귀공명할 수 있다. 금을 재련하여야 하고 개수가 있으면 부귀공명할 수 있다. 특히 뭐 이상만 높은 정치가의 스타일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금이 다가 있는데 이 금이 다는 관의 작용을 하지요. 이 관인데 병화보다는 정화, 병화는 아무래도 상관의 작용이기 때문에 정화의 작용을 조금 더 우선으로 살펴본다. 그래서 부귀공명을 한다. 뭐 이런 말이고요. 상반월에는 개수를 먼저 쓰고 병화를 나중에 쓰고 하반월에는 병화를 먼저 쓰고 개수를 뒤에 습니다. 그래서 뭐 개가 있으면 좋은데 임은 조금 살펴보면서 써야 됩니다. 임은 기토 때문에 항상 기와 탁의 의미, 기토의 탁임의 의미까지가 생기니 항상 살펴봐야 된다. 지지에 수로 망하면 정화로서 기쁨을 잡는다. 아무래도 수가 망할 때는 그 수의 작용을 막아줄 수 있는 정화작용 필요로 하다는 뜻이겠지요. 성격은 신약사주는 날카롭고 성질이 있으며 발표력이 부족하다. 그 반면에 아무래도 신앙사주가 되면은 뭐 고집도 세고요. 뭐 장군감도 기질도 있고요. 때로는 호색, 때로는 호주가 뭐 화술도 능하고 뭐 이런 기질이 있습니다. 이제 신약할 경우는 아무래도 을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민하고 틈을 파고들고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의 설명입니다. 건강, 신약은 잔질병에 걸리며 긴 병으로 심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된다. 아무래도 이제 신약할 경우에는 을목이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의 설명인 것 같죠. 가운으로는 연월에는 기격이 이루지 못하면 한미하고 빈천한 출생일 것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외국살이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고향을 떠나서 막 떠도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되더라.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부부간에는 이별하는 자가 많으며 해로워하는 경우에는 불화가 많다. 을묘일주는 특히 부부간 풍파가 심하다. 이럴 때는 아마 애정의 파괴라든가 뭐 부부간의 갈등 이런 것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을묘일주는 아무래도 을목이 뿌리를 뚜렷하게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그 약하거나 부드러운 기질보다는 끈질긴 집요한 이런 역할들을 한다. 뭐 이런 설명입니다. 직업으로는 생명을 걸어놓고 움직이는 직장이나 직업이 잘 어울린다. 그래서 귀격일 경우에는 먼저 뭐라 그럴까 군인과 관련된 형무직이라든가 뭐 군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괜찮기는 하지요. 좀 아니면은 막 기능직이라든가 뭐 기능직이 나쁘다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직들도 있더라. 뭐 이런 의미의 설명일 것 같습니다. 다음에 술월 보겠습니다. 잎이 지고 뿌리는 마르고 건조해지니 개수로서 자양함이 급하다. 아무래도 술월은 가을이기는 합니다만은 바짝 마른 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수로서 자양함이 급하다. 수기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물의 기세로서 그 어떤 을목의 기세를 돋구어 줘야 됩니다. 흙이 뿌리 내리기에는 술월은 너무 건조해지죠. 그런 말입니다. 간목이 있으되 신금이 있으면 권력을 잡는다. 신금이 있고 개가 없으면 빈자는 운명이겠지만은 간목이 있고 신금이 있으면 권력을 잡는다. 근데 신금이 있는데 그 다음에 개가 없다. 이러면은 을목이 건조한 뿌리 내린 땅이 뭐 자갈밭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물기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빈천한 운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하고 신금의 기세가 있는데 권력까지 잡으려고 할 때는 수중에서 암장에서 개가 좀 도와주어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개, 신이 없으면은 임과 경을 용하니 격이 떨어질 것이다. 금수가 많고 병화가 있으면은 대부대기하며 정화가 있으면은 부기할 것이다. 그래서 금수가 많고 병화가 있으면은 대부대기하고 정화가 있으면은 부기하다. 아무래도 금수가 많은데 병화까지 있어야지 금의 기세를 제어하기는 쉽죠. 그래서 대부대기하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무기가 많으면은 종제격이 되어 부하되 지나친 탐욕을 버려야 한다. 아무래도 종제가 될 때는 부기는 한데 너무 권력을 탐하거나 뭐 재만을 탐해야 되는데 권력까지 탐하게 될 때는 재생살이 될 소지도 큽니다. 개수가 있고 신금이 없으면은 소기하고 신금만 있고 개수가 없으면은 천격이다. 항상 조화로워야 된다. 뭐 이런 말의 설명일 것 같습니다. 갑으로서 왕토를 누르고 신금으로서 개를 생하면은 금상첨화일 것이다. 권력을 잡는다. 뭐 이런 말의 설명이 여기에 같이 섞일 수가 있겠죠. 앞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수기가 강하면은 편상인의 삶을 산다. 편이 아니고 평상인이겠죠. 뭐 일반인의 삶일 듯합니다. 성격으로는 초기생이면은 고집이 세고 재주는 많고 덕은 박하다. 중기생이면 원만하고 다정다감하며 정기생일 경우에는 온우독실하다. 술은 지장간에 뭐 했습니까? 신, 정, 무가 있지요. 그래서 초기에 생일 때는 고집이 세고 재주가 많고 덕은 박하고 정화일 때 월지 사령하면은 원만하고 다정다감하며 정기생일 때는 온우독실하다. 이런 말입니다. 건강, 중기생은 건강하나 초와 정기생은 허약하게 될 거고요. 가우는 초기생일 때는 대개 빈청가 출신이며 중기, 정기생은 귀문작용이 많다. 부부간에는 사명, 상충, 원진살이 있는 사주는 부부애로가 어렵다. 비견, 겁재가 왕하면 상처, 산가, 상처란 말은 배우자와 빨리 이별한다는 뜻이고요. 상가는 흩어져 산다는 뜻입니다. 상가하며 식신이나 상관으로 재성을 보좌하면 처에 덕이 있다. 여명자도 비겁이 많으면 간해가 화합치 못하다. 항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생이 튼튼해야 부군을 잘 만나게 되는데 대운까지 길해야 그 행운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겠죠. 잘 살펴야 됩니다. 직업으로서는 사명이 있으면 반드시 군인이나 경찰 계통이 좋다. 항상 이렇게 삼형이 잘 유지되고 인수와 때로는 관이 잘 유지가 될 때 이런 형무직이라든가 때로는 인수가 아주 작용을 잘하면은 법조계라든가 이런 역할도 충분히 있겠다. 뭐 이런 설명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형의 기세가 잘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는 아무래도 이게 일반적으로 형을 잘 쓰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형은 몸을 치거나 내가 남을 베어야 되는데 남을 베는 역할을 하기에는 인수가 작용이 크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 법조계라든가 의료계라든가 때로는 군경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뭐 이런 어떤 사명이 반드시 군경찰인데 이럴 때는 그 작용이 귀하게 쓰려고 할 때는 인수의 작용이 꼭 필요하더라. 뭐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